그렇게 준 이유는 그거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절편은 쉽게 찾으라 라는 의미에서 아마 저렇게 줬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똑같이 계산했어도 요건 빨리 찾았을 거예요. 절편은요. 자, 그래서 절편이 4고요. 절편이 3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는 이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놈이 A고 요 놈이 B인데, 자, 요 놈을 2대1로 내분하는 거예요. 요 놈을 2대1로 내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분할 때 내분점 우리 고교 수학은 두 개의 변수를 한 번에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y 따로 x 따로 구했죠.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y축에다 수선 내리고 x축에다 수선 내려 따로 봤잖아요. 자, 보니까요. 얘 지금 1대2인데 1대2면은 3칸이면 참 좋겠는데 얘 4칸이죠. 그래서 x를 먼저 보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y는 아주 친절하게 3칸이 되어 있고 얘가 2대1이기 때문에 이 y좌표가 2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x요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구하지 마시고요. 자, y가 2일 때 x의 값이잖아. 지금 얘는요. y좌표는 2 동일하고 그때 x 값이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얘가 훨씬 간단하죠. 자, 그러면 3x-4는 여기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4가 나와서 일단 요 놈의 좌표가 3분의 4, 2라는 거 알았는데요. 자, 일단 킵해 둡시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가 P고 그 다음에 Q는 X축 대칭. 그렇죠? Q는 X축 대칭이니까 요 놈이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요 놈이 R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를 쓰기 전에 물론 바로 써도 상관없겠지만은 자, 얘가 만약에 A1, B1이라고 한다면 자, 요 놈의 좌표는 X축 대칭이니까 Y좌표는 바뀌겠죠. 자, A1 B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Y축 대칭이니까 X좌표는 바뀌니까 A1, B1이 되고요. 자, 얘가 각각 Q고 R이 되는데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이 X좌표들의 평균, Y좌표들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다 더해보니까 하나씩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남고요. 역시나 B도 하나씩 마이너스가 생겨서 요거 하나 남아서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는요. 3분의 1 A1, 3분의 1 B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왜냐면은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쌤이 왜 이런 의문을 더 강하게 가졌냐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A 플러스 B입니다. 자, 얘도 역시 A하고 B 따로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지금 얘가 A고 얘가 B니까 자, A 플러스 B는요. 3분의 1 A1 더하기 B1이니까 자, A1이 이미 3분의 4라는 거 구했고 B1이 2라는 거 구했잖아요. 그쵸? 자, 이거 굳이 합치지 말고요. 꼴을 보십시오. 얘 보기를 보니까 분모가 다 9네. 9니까 전개해서 9분의 4 더하기 3분의 2인데 9로 맞춰주면 되겠구나. 9분의 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꼴이 있을 때요. 이걸 굳이 처음부터 합쳐주지 마시고요. 물론 얘는 처음부터 합치는 게 좀 빨랐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처음부터 합치지 않고 꼴을 유지를 하는 게 훨씬 간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쌤이 이 풀이를 다시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의 시발점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결국은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기 위해서 직선도 가장 최적화시켜서 절편을 이용해서만 딱딱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니까 1대2가 이제는 보이는 거야. 왜냐면 쌤도 이거 분명히 1대2로 내분이면은 3칸, 6칸 이렇게 3의 배수로 줬을 것 같은데 얘가 4인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 좀 의문스러웠지만 얘는 계산하라는 건가 싶어서 솔직히 처음에 계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문제를 보니까 이거였어요. 좌표 평면에 그려보니까 Y좌표 하나는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Y좌표를 대입해서 X는요, 굳이 공식 찾지 않고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해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대칭이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면서 찾아보니까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죠.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러나 쌤도 처음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쌤은 이게 쌤의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러나 쌤은 아무리 봐도 이게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기립대 계산하는 거 15번 정도에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4가지 능력이 있다 그랬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분명히 얘는 계산 능력이 아닌 걸 물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계산만 하고 있을까 하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다시 풀어보니까 이런 풀이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좌표를 그리시고요. 직선을 구할 때 절편 위주로 효율적으로 찍으신 다음에 길이의 비율이니까 비율을 이용해서 네 문자 쉽게 구하십시오. 이게 아마 제대로 된 베스트 의도였을 겁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16번은요. 사실 여러분들 누군가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다고. 당연히 어렵지 않죠. 12번, 17번, 16번, 20번 이렇게 이미 익숙하거나 또 프린트에서 봤을 법한 문제들이 한 4문제나 껴있었기 때문에 좀 쉽게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확실하게. 자, 그러나 이걸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문제의 의도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요. 세 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B가 있고 A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있는데 뭐 한 점 E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선분 DE와 BC는 평행하다. 자, 여러분들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평행이란 키워드가 나오면요. 거의 99.9999% AA 닮음입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 평행에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거는요.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즉, 이 평행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각이 같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각이 서로 같으면 닮은 비가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이 AA 닮음을 거의 의심하시고 그 아래 조건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 삼각형 ADE와 보시면 자,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 나오죠. 자, 쌤이 그 평행 이동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자, 넓이의 비는요 거의 닮음비다. 그런데 이 닮은 비는 길이의 비고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길이의 비율? 교과서에서 배웠던 길이의 비율이 뭐지? 아, 내분. 자,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마 쌤이 처음에 이 문제를 프린트해서 풀어줄 때도 거의 똑같이 풀어줬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이의 비, 닮은 비. 왜냐? 평행을 줬기 때문에 얘는 거의 99% 닮은 비입니다. 자, 그럴 때 보시면은 ADE와 자, ABC의 넓이의 비는 1대 9니까 자, 넓이의 비가 1대 9인데 요놈이 길이의 비의 제곱이에요. 즉, 길이의 비는 1대 3이었구나. 즉, 요놈의 비가 1대 3이라는 거죠. 이거와 전체 큰 사각형. 자, 그런데 우리는 2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는 1대 3이지만은 요 놈은 그러면 2배만큼 차지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는요. 왜 2를 구해야 되냐면은 직선 B2의 방정식이고 구하고자 하는 게 K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2의 좌표만 알면 B2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자, 보시면 2는요. A하고 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네, 바로 나옵니다. 자, 이미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또 1대 2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절대 계산하지 마시고요. 얘 3,5고요. 6,-1이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얘도 x하고 y를 따로 구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X좌표의 차이가 3개니까요. X좌표는 여기서 한 칸 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의 차는 5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6칸이니까 여기서 2칸 갔을 거 아니에요? 즉 5에서 2칸 내려오고 3에서 한 칸 갔으니까 2는 4,3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즉 P가 0,1이기 때문에 K는 기울기니까요. 증가량 분의 증가량 하면은 2분의 1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이의 B는 닮은 B이고 닮은 B는 길이의 B의 제곱이고 1학년 때 내가 길이에 비해서 배운 거는 내분밖에 없지. 내분점 위준으로 끌고 가자. 내분점보다는 내분점이 훨씬 더 간단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아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의고사를 직접 자기가 봐보겠다는 열심히 있는 학생, 또 제 방과후를 듣는 학생쯤 되는 분이라면은 나 저거 어차피 푼 건데 하면서 이 문제들을 괄시하고 넘어가거나 제가 푼 방법을 등한시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제가 사후적으로도 연구하고 다시 검토하면서도 연구하면서 이 문제의 의도에 가장 맞는 풀이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하시면 엄청 자양분이 될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 푼 문제들 중에선 저 15번 또 12번 그 문제들을 그렇게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엄청식을 다운시켜서 갔으면 굉장히 이 근육의 피로도를 억제한 상태에서 뒤에 문제들을 쭉쭉쭉 갔을 거예요. 근데 아마 거기서 한 번쯤 정도는 돌풀이 걸렸을 거예요. 12번이나 15번 정도에서. 틀렸다고 이야기한 친구들은 많이 없는데 어떻게든 풀 수는 있죠. 계산으로도 풀 수 있지만은 지금 그런 데서 하나하나씩 쌓여서 여러분들이 21, 29, 30, 또 뭐 28번 이런 거에 풀 수 있는 그 집중력을 굉장히 상쇄시켰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아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하게 리뷰를 들으시고 반드시 백지에 제가 문제를 푼 그 순서 그대로 베껴서 쓰는 작업을 한 2-3번씩 하시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겁니다. 자, 17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17번, 12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2차식 fx와 1차식 gx가 있어요. 두 종류의 함수가 있는데요. 두 종류의 다항식이 있으면은 차이 함수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거 먼저 봅시다. fx, g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나는 나머지니까 대입을 해야겠다라고 당연히 대입을 했을 겁니다. 자, f-1 g-1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지금은 사실 조건이 너무 명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는 건 이 두 개를 따로 구해야 되나 아니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왜냐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갈림길 중에 결정을 하는 방법은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토대로 판단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두 개 빼서 한 번에 구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가 조건에 fx 빼기 gx는 0이 중근 1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이라는 건 그거에서 2차 인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fx 빼기 gx가 우리는 x-1의 제곱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뭐 빠진 거 없습니까? 아마 이렇게 쓴 다음에 한번 구제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써놓고 f2 빼기 왜냐면 그 아래 조건이 fx 빼기 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하고 5라고 했는데 2하고 5를 이제 2를 대입을 해보면은 2 빼기 5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2를 대입하니까 1이 나와. 어떻게 마이너스 3이랑 1이 같지? 하면서 한 번쯤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나마
객관식에 나와서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조건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관식에 가고요. 자, 이렇게 힌트 하나를 더 줘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최고 차항의 개수 반드시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항식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차수, 인수정리. 자, 이거는요, 쌤이 1학기 때 수업 영상에도 있기 때문에 저 인수정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1학기 수업을 참고하셔서 인수정리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차수를 찾아야 되는 거는요. 차수의 개수만큼 인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차수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수의 개수만큼 인수를 찾고요. 마지막에 최고 차항의 개수를 딱 구해서 완벽한 다항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 다항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로직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구제받을 수 있겠죠. 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인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얘는 그냥 A가 되잖아. 아,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구나. 즉 F 빼기 G가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12다. 자, 라며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두 종류의 함수가 동시에 주어지면 차의 함수를 관찰한다는 시야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항식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는 딱 이 세 가지라는 거. 이 세 가지로 거의 족합니다. 이거를 마르고 닳도록 트레이닝 하셔야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쌤도 여기서 좀 헤맸어요. 여기서 생각보다 계산이 많이 헤맨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것도 문제가 좀 문장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긴 많았는데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스크린 위에다가 뭔가를 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제가 평행이동에서 얘기했지만은 도형 문제를 풀 때마다 주어진 그림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떼내서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 얘는요, 문제의 조건들을 쭉 읽으면요, 사다리꼴 A, B, C, D는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상하게 생긴 여기서 보지 말고요, 그냥 과감하게 A, B, C, D 다시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다시 끄집어냅니다. 다시 끄집어내시면요,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A, B, C, D를 완성시킬 수 있겠죠. A, B, C, D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유리하게 해석, 재구성해서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기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뭐라 그랬죠? 그쵸. 기하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사각형 ACBD는 AC하고 BD가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고요. CD의 길이가 20m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BAC가 120도가 있고요. 선분 AB의 길이는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결국에 이 AB의 길이를 D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AC의 길이도 어떤 걸로 표현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쌤은 그냥 X라고 잡아놨습니다. 잡아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은 AB의 길이, D가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다. 자, 크지 않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부등식이잖아요. 지금 크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거 명심하세요. 크기를 비교하는 거는 크다와 같다와
작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D가 4x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등호는요, 이 세 개 중에 크지 않은 거니까 이 두 개가 되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을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 ACBD의 넓이에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넓이 구할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게 뭐였죠? 아마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들 갈렸을 거예요. 자, 꼴 정리. 꼴 정리부터 하고 가는 게 가장 지름길이라고 했죠. 왜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명백해지니까 꼴 정리를 해놓으면 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아랫변 더하기 윗변의 평균 곱하기 높이. 자, 아랫변과 윗변의 평균에다가 높이를 곱한다. 사다리꼴.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75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러면은 아랫변 20 있고 윗변 D 있는데 우리가 구할 건 높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기하적인 보조설을 긋는 겁니다. 자, 높이는요,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높이인 거죠. 그쵸? 자, 이 수선의 발을 긋는 것 자체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수선의 발을 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랫변과 윗변은 있는데 높이는 없어. 높이를 구하려면 수선을 그어야지 라는 게 정리가 된 겁니다. 즉, 꼴 정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꼴 정리를 통해서 이 수선인 거를 다 체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각 전체가 120도였는데 얘가 수선이니까 얘가 30도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구하고 싶은데 자,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얘를 다시 꺼내서 얘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H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A, C, H1에서 우리는 AH1을 구하고 싶은 거고, AC가 X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어쨌든, 자, 얘가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요, 얘는 빗변과 밑변의 관계니까, 그쵸? 코사인이죠. 얘는 X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직각삼각형 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삼각비. 근데 피타고라스를 알려면 나머지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개까지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얘가 특수각이기 때문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다 표현할 수가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H는요, X 코사인 30도라는 거를 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이 20이고요. 높이가, 윗변이 D고요. 높이가, 자, X 코사인 30도가 75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였죠. 75 루트 3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뭔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20 플러스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게 75 루트 3이 되니까요. 루트 3 없어지고 2, 2, 4 해주면요, 20 플러스 D가 곱하기 X가 3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꼴을 정리를 하겠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사실 얘를 가장 먼저 하고 왔어야겠지만,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요. 여러분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쌤이 요 형태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있을 때 요 놈이 최소값이 되고 요 놈이 최대값이 된다. 왠지 요거는 D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을 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쌤은 처음에 일단 이렇게까지만 찾아놓고 그러면은 x하고 뒤에 관계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4x보다 작거나 같네? 싶어서 4분의 d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얘가 4분의 1 d 곱하기 20 플러스 d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d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하나 나왔네? 그럼 이거의 근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서 한참을 사실 계산했었습니다. 계산을 꽤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계산이 안 나와서 인수분해를 내가 못하니까 근의 공식을 구해봐야 되나 도 싶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쌤은 처음에 이 문제를 일단 넘겼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100% 제가 꼴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못 풀 문제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싶어서 여기서 좀 돌뿌리가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넘겼습니다. 시험 때는. 좋은 판단이었어요. 쌤은 생각하기에. 자, 그런데 여기서 쌤의 이 시행착오들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시행착오들을 겪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자, 그런데 제가 이 시행착오를 겪은 이유에 대해서 일단 유리하게 해석을 했고요. 재구성도 잘했습니다. 기하 정보를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쌤이 여기까지 이미 다 구했다라는 생각에 하나 표현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지금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x 코사인 30도라는 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나 쌤이 이 부분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가 30도니까 얘가 60도가 돼서 얘는요 x 사인 30도잖아요. x 코사인 60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얘는 2분의 1 x다라는 거를 표현을 얘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했으면 돌뿌리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돌뿌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하적인 정보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지 돌뿌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내가 뭔가 표시하지 않은 게 있을까? 라면서 그게 판단 기준이 돼서 찾아보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쳇바퀴 여기서 몇 번 계산을 했는데 한 두어 번 계산했는데 계산이 틀리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서 잘못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체킹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제가 이야기한 이 방법대로 접근을 해서 높이를 구하면은 여기까지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혹시나 있을 문제 속에서 어려움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얘도 똑같잖아. 얘하고 얘가 합동이니까. 즉 얘도 2분의 1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요 놈이 똑같이 d가 되기 때문에 d 플러스 2분의 1x의 2배니까 x가 20이라는 식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x는 20 마이너스 d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요 됩니다. 즉 20 플러스 d 곱하기 20 마이너스 d가 300보다 작거나 같다. 즉 400 마이너스 d의 제곱이 300 이하이고요. 넘겨주시면 d의 제곱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d가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왜냐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길이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게 10이라는 걸 구한 겁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하나를 구해놓고 나머지 하나는 쓰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라고 플래시백을 해보니까 여기 있었던 거죠. d가 4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안 썼구나. 여기도 똑같이 대입을 해주시면은 d가 4 곱하기 20-d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4d 넘겨주시면은 5d가 80이 돼서 d는 16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1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10 더하기 16 해서 26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하적인 정보는 우리가 발견되는 것들은 무조건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세 개의 원칙만 지켰어도 돌뿌리에 걸리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18번은요.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018년 9월 모의고사 리뷰 영상 1부가
1부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내일 2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잘 평가하셔서 다음 시험 또 올해 9월 모의고사에 자양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